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레인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었는데요. 경상남도는 개헌 촉구 서명운동을 널리 알리고 분권 개헌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11일 도청 민원실에 서명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민원실에 설치된 부스에서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 행복의 시작,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등 분권 개헌 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중앙이 가진 권한을 지방과 나누는 자치분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분권이며 경남이 중심이 돼 반드시 분권 개헌을 실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폭설 대란을 맞았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출근길 괜찮으셨나요? 임실의 경우 도내 최대 적설량인 28cm, 전주도 11cm를 기록한 가운데 곳곳에서 사고 및 시민들의 불편이 쏟아졌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국에 한파주의보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설까지 겹친 전주 지역은 도로 제설이 제때 안 돼 출퇴근 시간 도시 전체가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 11cm의 적설량을 기록한 전주 지역은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지선도로까지 빙판길을 잃어 출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기에 시내버스들은 사전 예고도 없이 시외각 지역 운행을 포기, 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헛고생을 했습니다. 봉산면 일부나 위봉사 금선사 등 제설이 안 된 산간 및 마을길은 여전히 구간 미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A씨는 버스를 1시간이나 기다렸다며 길이 미끄러워 차가 기어가는데 버스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푸념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오늘 아침까지도 제설 작업을 진행했다며 버스 취약 노선이 운행할 수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3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올 한 해 학교 자치 실현과 교권 보호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이번 6.13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11일 도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역점 추진 정책 발표를 마친 후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전북 교육의 최소한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떠날 수 없다고 출마의 변을 전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선거가 혼탁해져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다짐도 밝혔습니다. 교육감 7년 6개월 동안 전북 교육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전북 교육감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했던 것처럼 이 교육감 선거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선거의 교과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제 결심입니다. 다음 주부터 입지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김 교육감이 출마를 공식화함에 따라 전북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어떤 장소를 가거나 누구를 만날 때 스마트폰 없이는 불안하신 분들 있으시죠? 하루 종일 손에서 떨어지질 않는데요. 이처럼 모든 연령층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 과의존자가 증가, 심각한 중독 증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크게 늘면서 과거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있었던 과의존 현상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에는 정보 검색 중독, 모바일 메신저 중독, SNS 중독, 앱 중독, 모바일 게임 중독, 모바일 성인용 콘텐츠 중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도박에 쉽게 노출돼 있어 경제적인 문제나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게임에 빠진 A군은 부모 명의로 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지속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고 결국 50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인출한 후에야 부모가 알게 됐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부모가 과의존군일 때 아이들도 과의존군이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어린아이에게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진로나 학업에 유용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의 도구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K랜 전예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이자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남북이 함께하는 평창올림픽은 그 자체로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지사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큰 규모 방문단을 구성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열린 남북 간 합의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을 구현하는 축제로 치르게 될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지사는 북한 대표단의 안전과 숙박, 교통, 응원단 구성 등 올림픽 전 분야에 걸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역이 새롭게 바뀝니다. 타지에서 전주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인데요. 올해 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박차를 가할 계획이고요. 첫 마중길과 아울러 역세권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이 36년 만에 신축됩니다. 전주역 개선에 필요한 총 사업비 290억 중 올해 10억의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전주시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 방문객이 한 해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주역 이용객도 매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방 등 여객시설 연면적은 적정 규모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축 역사는 기차 선로 위에 선상 역사 형태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한옥 양식의 기존 역사는 역사 박물관으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9일 신년 간담회 자리에서 2018년 주요 업무 계획에 전주역 신축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전주 역사를 품격 있는 한옥 역사로 신축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고품격 미래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전주역이 전주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새로운 첫인상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역 주변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지난 10일 인천에서 다시 타올랐습니다. 작년 11월 1일 인천대교에서 출발해 2018km의 국내 봉송 대장정에 나선 이후 71일 만입니다. 인천 성화봉송 주자는 이날 연세대 국제캠퍼스, 은봉초등학교 등 연수구 지역 31.3km 구간을 달렸습니다. 이날 봉송에는 첫 주자인 강인덕 인천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황상무 KBS 9시 뉴스 앵커 등 140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날 봉송에는 충북 제천 주자 5명에서 6명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성화는 내일까지 인천 남동구, 강화군 등을 돌고 13일 서울로 이동합니다. 1년에 단 하루, 섣달 금음달 밤에만 만날 수 있는 전설이 내려오는 전북 익산에 옥룡천이 있죠. 애틋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옥룡천 옛 물길 회복 사업이 올 상반기에 마무리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가 추진해오던 고도지구 근마면에 흐르는 옥룡천 옛 물길 회복 사업이 올해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됩니다. 고도보존 육선 사업인 옥룡천 옛 물길 회복 사업은 미륵산에서 시작해 백제도 도성, 고도리 석불 일상, 왕궁리 유적을 거쳐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인 옥룡천을 역사문화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69억 9천만 원을 들여 지난 2013년부터 근마 저수지에서 지방도 720호선 교차점까지 지방하전 1.4km 구간의 기존 교량 경관 개선 4개소, 탐방로 신설, 천변공원 조성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2016년부터 추진해왔던 옥룡천 구간의 교량 4개소 경관 개선 사업과 천변공원을 지난달 15일 마무리했습니다. 2012년도 고도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한 주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이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서 옥룡천 냇물길 조성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냇물길 내에 있는 교량 4개소에 대한 경관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또 주변에 탐방로를 개설하여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인근에 천변공원을 조성하여서 주민 생활 편익 사업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동고도 금마교, 인도교, 동고도 일교 등 4개소 교량은 각각 백제를 모티브로 한 난간 설치와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또
교량 주변의 도로 재포장과 낡은 펜스 교체, 천변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과 더불어 안전한 보행 환경도 제공합니다. 익산시는 올 상반기까지 탐방로를 마무리하기 위해 남아있는 1121제곱미터와 건물 4동에 대한 토지 수용 재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랜 홍재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지난 9일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정원 등 13개 기관 4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이번 훈련은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생물 테러 의심 사건 발생 시 신고와 초동 대응기관 상황 전파 등 초동 조치, 제동 및 폭로자 이송 훈련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출퇴근길 사고를 산재로 받아들인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지난 9일 산재를 승인했는데요. 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합니다.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에 따른 것인데요. 산재 노동자 A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받게 됩니다. 지방분권 개헌 경기회의 출범식 및 결의대회가 오는 12일 경기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날 출범식은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 개회사와 내외빈 인사들의 격려사, 축사로 이어지는데요. 주민대표 2인의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낭독과 경기회의 출범 퍼포먼스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 촉구 대합창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눈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